다음은 포인터인데요. 포인터는 변수의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로 값 자체를 저장하는 것과는 달리 이제 주소를 저장하게 됩니다. 콜바이 리퍼런스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시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긴 한데, 이때 포인터는 메모리에 직접 접근하거나 배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거나 함수의 인수를 참조 방식처럼 콜바이 리퍼런스처럼 전달할 때 다양하게 쓰게 됩니다. 이때 포인터는 이 앰퍼센트 연산자, 주소 연산자와 이제 간접 참조 연산자인 이제 곱하기를 쓰게 되는데요. 이제 잘 보시게 되면 A를 10으로 선해주고 포인터를 선해줬을 때 포인터에다가 A를 연결시켜 주고 주소에서 나왔을 때 출력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했었던 부분인 거죠. 포인터를 초기화하게 됐을 때는 아무 값도 넣어주지 않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값을 선언해 줌으로써 포인터를 초기화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널 값보다는 항상 이제 유효한 주소로 꼭 선언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포인터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랬을 때 포인터는 그냥 조금 더 여유적으로 좀 약간 유동적인 주소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좋기도 하겠죠. 포인터는 이제 배열과도 같이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때 A라고 하는 세 가지의 공간에 A 배열을 포인터 집어넣어줬을 때 이때 포인터에서 해주게 되는데, 이때 괄호를 해줬을 때랑 괄호를 해주지 않았을 때에 대한 구조를 꼭 기억해 주시게 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곱하기라고 했었던 포인트 변수와 p 플러스 1로 했을 때 요것과 곱하기 p라고 했었던 이 부분과 그냥 괄호 없이 플러스 1을 해줬을 때 이 두 가지의 차이는, 괄호를 해줬을 때는 p라고 했었던 배열 0번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에 1을 더해준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됩니다. 이때 0번이 나왔었던 이유는 저희가 초기에 선정을 하게 됐을 때 아무것도 주지 않았게 되면은 배열에 처음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0번이 되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가로를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P의 0번에 대한 글자 요 값에다가 플러스 1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C 언어에서는 일반적인 문자들도 아스키 코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1에 대한 연산을 바꿔줄 경우도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을 잘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선해줬을 때 A 배열을 다 집어넣었던 부분에서 얘는 P의 0번, 즉 A의 0번이, 얘는 P의 1번이, 얘는 P의 2번이니까 A의 2번이 순서대로 이렇게 출력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차원 배열도 가능하게 되고요. 2차원 배열을 하게 됐을 때는 기본적인 배열 자체가 포인터가 두 개가 들어가게 되면서 마치 앞쪽에 있었던 이 부분은 행번에 대한 행주소를, 뒤쪽에 있었던 부분은 열의 주소를 가져오게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함수랑 같이 쓰게 됐었던 부분에서도 콜바이 밸류와 콜바이 리퍼런스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아래쪽에서는 포인트를 쓰지 않기 때문에 값을 넣어서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값이 없게 되는 부분이고요. 아래쪽에서는 연결 연산자와 포인터를 이용해서 위쪽에 있었던 부분이 바뀌게 되면 아래쪽도 바뀐다, 약간 동기화 효과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포인터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중 포인터는 포인터를 두 개, 포인터 변수를 두 개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 건데, 이중 포인터라고 했었던 부분은 이제 다중 레벨 포인터 연산이라고 했었던 부분을 쓰게 됐을 때 가장 많이 쓰게 됩니다. 문자열이라고 했었던 부분을 쓰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게 되고요. 하나하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연산에서도 괄호의 유무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게 됩니다. 포인터의 문자열 배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대로 배열에 대한 주소가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로가 있고 가로가 없는 거에 따라서 계산하게 되는 부분이 나뉘게 되고, 이중 포인터를 이용했을 때 포인터에 대한 문자열을 집어넣게 된다면 지금 아래와 같이 주소를 불러왔을 때 해당하게 됐었던 개체에 대한 전체값과 개체에 대한 요소를 풀어볼 때도 나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게 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1, 2, 3으로 선언되어 있었고 A에다가 이렇게 진행해 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A 배열이 다 들어가겠지만 기본적인 값은 A의 0번, A 0번인데 여기서 P를 하나하나 증가시켰기 때문에 플러스 1을 증가시켜서 P의 1번은 마치
P의 1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포인터에 대한 주소가 1번으로 변경돼서 0번이 아닌 1번에 있었던 값, 즉 2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번 문제도 동일한 문제긴 합니다. 이때 4, 5, 6에 선언해 줬었고 A를 그대로 집어넣었었는데 이제 가로가 쳐져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변경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곱하기 P 포인터 가로에다가 플러스 2, 즉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라고 했을 때 곱하기라고 했었던 이 부분에 대한 P가 이렇게 있게 된다면 P의 주소 배열인 0번에다가 2번을 더한 값, 즉 P의 2번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P의 2번은 A의 2번과 같기 때문에 6이라고 했었던 값이 출력되는 부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괄호의 유무가 사실 출력하게 됐었던 부분으로 같이 이제 봐주시게 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이제 2차원 배열로 해서 이중 포인터 연산을 쓰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포인터 배열을 마치 이제 표와 같이 쓰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2 선언되어 있었을 때 해당하는 주소는 A의 1번 주소에 2번 주소를 불러온다 라고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여기서 왜 1번 주소다 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무것도 선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A의 0번 주소가 들어갔다. 즉 0번에서 1을 더하고 2번 주소. 그래서 1, 2번의 주소에 있었던 6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4번 문제는요, 문자열 변수입니다. 똑같이 들어가게 됐을 때 P의 3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고요? P의 0번에다가 3번을 더했었던 값, 즉 뭐가 나오죠? P의 세 번째 있었던 문자가 출력되게 됩니다. 그래서 0, 1, 2, 3이기 때문에 D라고 하는 값이 출력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포인터에는 가로의 유무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살짝 꼬아봤었던 문제가 위에와는 조금 다르게 P 플러스 2가 가로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P의 0번에다가 플러스 2 값을 하게 됩니다. P의 0에는 A가 들어가 있게 되겠죠. A에다가 2를 더하게 되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C 언어는 문자가 아스키 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스키 코드 문자열로 나와 있었던 그 부분 65, A가 A 대문자 65인데요. 65라고 하는 숫자가 2를 더해서 이제 67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67을 C 문자로 출력하기 때문에 67 위치에 있었던 아스키 코드, 즉 A에서 2칸 증가했었던 문자인 C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포인터에 가장 많이 나오게 됐었던 변수형 문제였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도 이제 문자가 지정되어 있죠. 문자열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을 때 지금 현재 PP 플러스 2라고 했어요. PP라고 했었던 포인터에는 S가 들어가 있었고 2번이었었고 플러스 1입니다. 좀 보시게 되면은 결국 얘가 말을 하고 있었던 부분은 바로 S의 2번인 거죠. S의 2번에서 1번이라고 했었던 이 글자를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에 S2번만 하게 됐었다고 하게 된다면 폭스가 다 나오는 게 맞아요. 맞는데 여기에서 1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던 첫 번째 글자 1번에 위치한 글자죠. 그래서 F가 0, 1, 2이기 때문에 1번에 있었던 5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중 포인터라고 했었던 부분도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함수 형태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메인부터 실행한다는 걸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있었던 변수에다가 멀티플라이라고 하는 걸 선언해 줬어요. 멀티플라이로 하게 됐을 때 5.5가 이렇게 들어가서 5.5와 2.0이 들어간다면 2를 곱하겠죠. 2를 곱하게 됐을 때 해당하는 부분은 플러스 실수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나와 있었던 맨 처음에 있었던 글자는 현재 뭐가 나오냐라고 해서 보게 되냐면 5.5에서 2.0을 곱했었던 값, 즉 11.0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디바이드라고 했었던 부분을 넣어줬기 때문에 디바이드라고 했었던 부분으로 변수로 쭉 올라가게 돼서 아래쪽으로 가게 되겠죠. 10.0을 4.0으로 나눈 실수 형태이기 때문에 2.50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도 두 개였죠. 죄송해요. 여기서 0이 두 개가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도 소수 자릿수가 두 자리가 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게 됩니다.